권총 위에 옵틱이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격으로 있어서는 달인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약간 변태적이죠. 프랑스 권총 가지고 저격하는 분들, 권총을 직접 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호의 밀리터리 톡입니다. 오늘도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요새 좀 이런 말들이 많죠. 권총 위에 옵틱이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오늘은 권총을 전통적인 조준장치인 가늠쇠, 가늠좌로 쏴야 되는지, 아니면 광학 조준경을 올려서, 흔히 RMR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런 광학 조준경이 올려서 쏘는 게 더 유리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런 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현대의 전투 소총의 광학 조준경 개념이 나온 게 이미 한 70년이 지났어요. 미군에서 처음 채택한 싱글 포인트 옵틱이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물건이 나온 지도 벌써 50년이 지났어요. 현재 선진국 특수부대 전투 소총에는 광학 조준경이 없는 것을 찾아보기가 더 힘드실 거예요. 그죠? 무슨 델타 대부그룹 그런 대원들 사진들 보면 다 소총 위에 상관없어요. E 샀거든, A 샀거든, T 샀거든, 뭐든지 붙어 있죠. 그래서 현대에는 전투용 소총에는 광학 조준경이 필수적으로 부착된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옵틱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고 지금 현재 어떻게 왔는지 간단히 그 재미난 일화를 바탕으로 소개를 해 드릴게요. 미 육군 최고의 특수부대는 어디죠? 그죠, 델타죠. 델타의 소총용 광학 조준경이 처음 도입됐을 때 의견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다고 해요. 폴 하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폴 하우 같은 고참들은 처음에 조준경을 보고 그딴 장난감들 갖다 버려, 그냥 재래식 가늠쇠, 가늠좌로도 충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레리 비커스나 아니면은 좀 그때 당시엔 비교적 신참 대원들은 이 좋은 걸 왜 자꾸 저러시지, 저 고참님은, 이런 의견이 많았죠. 참고로 레리 비커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레리 비커스는 많은 옵틱 중에 에임포인트 제품과 사랑에 빠졌고요. 지금도 그 에임포인트 제품을 사랑하고 있어요. 폴 하우라는 사람의 사격을 직접 본 사람은 그가 왜 그런 의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가늠쇠, 가늠자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완벽한 호흡, 자세, 파지, 조준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장비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냥 사격으로 있어서는 달인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달인이 관과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 수만 번의 반복 훈련을 더 손쉽게 해주는 게 바로 이 광학 조준경이라는 물건이죠. 일부 매체에서는 광학 조준경을 달기만 하면 사수의 능력이 향상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럴까요? 아닐걸요? 이는 정말 잘못된 정보예요. 사격을 잘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자세, 파지, 호흡, 조준이 아주 기본적인 요소죠. 그런데 이 요소들을 광학 조준경이 다 도와주지 않아요. 절대 안 도와줍니다. 광학 조준경은 조준이라는 그 요소 하나를 도와주는 물건입니다. 즉, 광학 조준경을 달았다고 자세, 파지, 호흡이 전혀 안 된 대원들은 실력이 향상될 일이 없어요. 즉, 옵틱은 여러 가지 동작, 가늠쇠, 가늠자를 일치시켜야 되는 두 가지 동작을 하나로 간결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비싼 물건을 총에다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못하러 달아? 그냥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인간의 눈은 이 멀티 포커스가 안 돼요. 즉, 하나의 초점을 맞추면 다른 곳이 뿌옇게 보여요. 이게 일반적인 인간의 눈이에요. 만약에 그게 지금 해보셨는데 난 아니다, 인간 아니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반갑습니다. 지구에 잘 오셨어요. 그러면 가늠쇠에 초점을 맞추고 표적을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표적이 뿌옇게 보이죠? 만약에 표적이 기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람의 눈이 자동적으로 어디를 갈까요? 사람의 눈은 움직이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탄을 쏴도 명중을 못 시켜요. 그게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물론 훈련이 안 된 분들의 영상이긴 해요. 그런데 이 광학 조준경 중에 무배율 조준경은
이 문제를, 이 현상을 해결을 해줍니다. 표적어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빨간 점, 광학 조준경의 빨간 점을 거기다가 올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동 표적에는 확실히 재래식 가늠쇠 가늠자보다 더 유리한 점이 생기는 거죠. 사수가 기본적인 사격 요소를 완성했다는 가정하에서 무배율 조준경의 가장 큰 효과는 빠른 조준, 이동하는 표적에 대한 정확한 사격, 다중 표적에 대한 빠른 사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이 실제로 생존을 해야 되는 전술 사격 혹은 전술 상황하의 사격에서는 목숨을, 그러니까 나는 살고 적은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광학 조준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본적인 요소를 갖춘 사수여야 돼요. 그냥 기본적인 요소가 없는 사수를 광학 조준경 딱 올렸다고 훌륭한 사수로 만드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 요술램프지 그게 광학 조준경이겠어요? 그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권총은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은 권총이 더 광학 조준경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교전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교전 거리가 가깝죠. 그리고 조준선이 짧기 때문에 정밀한 조준이 힘들어요. 조준하는 데 있어서 약간 거리가 멀어지면 시간을 좀 더 쓴다든지 아니면 이동하는 표적에 대해서 조준선을 유지하기가 좀 힘든 게 권총의 특성이죠. 그런데 옵틱이 붙으면, 광학 조준경이 붙으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재래식 조준 장치가 좋을까 아니면 광학 조준경이 좋을까? 두 부류의 전문가 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전술 전문가들, 그분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이런 의견을 줬어요. 시간의 문제다. 그러나 재래식 조준 장치는 영원할 것이다. 소총에서 봤듯이 광학 조준경이 주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권총 역시 광학 조준경이 모든 전투용 권총에 달리는 날이 멀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델타와 사법기관의 탑티어 팀들은 자신들의 권총에 광학 조준경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재래식 조준 장치는 이제 필요 없나? 아닙니다. 아직까지 필요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광학 조준경의 신뢰성이, 특히 작은 권총용 광학 조준경의 신뢰성이 우리의 기대만큼 높지 않고 건전지의 효율 역시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대원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보험을 든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재래식 조준장치이다. 자, 그럼 이제 전술 전문가인 찰스 조 교관이 광학 조준경, 특히 권총용 광학 조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죠. Hi guys, this is Charles with TriStar USA, and today I'm here to talk to you about the fast upcoming growth and popularity of the RMAR, the red dot, on a pistol. So the main benefit for me, I give you my perspective on this, is how the evolution from the rifle, carbine, how the adoption of that, our RMR and the optic, it was a game changer for the rifle. Allowed more accurate sighting and follow-up shots for CQB as well as distance. Now with pistol, same thing applies. However, with this, the benefit of this is allowing one less step of the 7 elements of marksmanship. So instead of when you see your target and you intend to shoot, bouncing back and forth from your front sight to your intended target, now you've got your red dot or your RMR, the holographic image that's placed on your suspect or the intended target. Now you can see it in 3D. Both our eyes are focused on the problem at hand, and as you engage, you don't have to bounce back and forth. Your brain doesn't have to decipher between your sight alignment, sight picture, and the target. So what that does is keeps you engaged in the situation, in the problem at hand, and also benefits on follow-up shots to whether you're constantly assessing to see if there is a need for follow-up. If there is, you don't have to bounce back to your sights to make those follow-up shots count. You're just focusing on the problem at hand, allowing the situation to pretty much develop on its own, where the shooter can real hand time and real time determine whether deadly force needs to be applied and how accurate that can be. So that's my quick tip for the day. Thank you. Take care. 예, 잘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술 쪽 이야기만 들으면 또 그렇잖아요. 스포츠 사격의 전문가인 미국에서 활동하는 제임스 한님의 의견도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임스 알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USPSA라고 하는 이 권총 실용사격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슈터이고요. 거의 매주 주말마다 시합에 참가를 해서 또 이 슈팅을 즐기고 있는 슈터이기도 합니다. 네, 이 앞에 보이시는 총기가 이 미국 USPSA 캐리어픽이라는 디비전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총기이고요. 보시다시피 이 옵틱 사이트를 슬라이드에 직접적으로 마운트를 하셔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캐리어픽이라는 디비전이 2014년도에 이 프로비저널 디비전으로 채택이 됐었는데 지금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사이에 거의 60%에서 70% 정도가 성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정식 디비전으로 채택된 지 몇 년 됐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USPSA에서 가장 큰 이벤트죠. 이 내셔널 이벤트에 처음으로 참가한 37%의 슈터들이 이 캐리어픽이라는 디비전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죠. 이제 내년 내셔널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캐리어픽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 캐리어픽 디비전만 따로 내셔널을 또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이 캐리어픽이라는 디비전을 선호를 하고 또 쉽게 접할 수가 있는 디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시합 같은 곳에 나오시면 조준을 하시는데 시간이 또 조금씩 걸립니다. 이 아이언 사이트를 처음에 배우실 때 완전 초보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포커스를 두라고 해요. 이 앞에 프론트 사이트에 포커스를 두고 뒤쪽을 조금 더 흐리게 두고 여기 뒤쪽을 조금 더 흐리게 둡니다. 그리고 평행을 맞춘 다음에 격발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저희 프랙티컬 슈터 같은 경우에는 그 레벨을 이제 넘어서야 더 빠르게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슈터들은 거의 타겟을 100% 포커스를 두고 도트 사이트가 그 위로 올라오는 개념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게 되고요. 타겟에서 타겟으로 이동을 할 때에도 당연히 이 총구나 몸이 움직이는 것보다 눈동자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 포커스 지점에서 다음 타겟으로 벌써 눈이 시선이 가서 고정이 됩니다. 몸이나 총구가 움직이기도 전에 눈동자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그렇게 포커스가 되면 그 포커스가 된 곳에 도트 사이트가 바로 올라와서 그 위에 오버레이가 되는 그 다음에 바로 격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언 사이트보다 이 옵틱 사이트를 사용을 하셨을 때 그 포커스를 타겟에다가 두는 이 방법들을 이해를 하시기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매주 참가를 하고 있는 이 프랙티컬 슈팅의 가장 좋은 점은 이 스코어링 시스템입니다. 이 모든 스코어링 시스템이 프랙티스코어라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디비전이라는 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옵틱 사이트나 아니면 아이언 사이트 그리고 또 뭐 라이플 같은 경우에 뒤에 보이시는 라이플도 이제 시합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디비전들이 같이 점수가 합산돼서도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버롤로 합쳐진 전체 스코어를 만약에 보시게 되면 이 옵틱을 사용하는 총기가 거의 상위권에 포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처음에 아이언 사이트에 익숙하신 분들께서 이 옵틱 사이트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포인트 오브 임팩트 지점이 계속 보이는데 그게 계속 바뀌어요. 그게 계속 요동치기 때문에 도트를 계속 따라가시게 되면 불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아이언 사이트로 연습을 하신 만큼 옵틱 사이트로 연습을 하시면 당연히 옵틱 사이트가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고 더 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네, 하지만 이 권총 자체를 마스터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아이언 사이트로 밖에 하실 수 없는 훈련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권총 부분에서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언 사이트도 필수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영상이 좀 더 풍부해졌어요. 광학 조준경이 달린 권총을 직접 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권총 사격을 한참 시작을 했을 때는 광학 조준경이 권총에 붙는 게 굉장히 흔치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리볼버에 광학 조준경을 올려서 사용을 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 권총에 옵틱을 올려서 사격하는 전술부대 혹은 전술팀은 그땐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훈련 방식이나 아니면 머슬 메모리가 재래식 조준 장치인 가늠쇠, 가늠자에 특화됐죠. 약간 변태적이죠. 프랑스 권총 가지고 저격하는 분들. 자, 재래식 가늠쇠, 가늠자를 이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가늠쇠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수들은 나도 모르게 가늠쇠를 표적과 일치시키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총이 올라올 때 가늠쇠가 먼저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옵틱이 달리면은 총구가 먼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이 뒤에 빨간 점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옵틱으로 사격할 때는 D가 거의 균등하게 올라오게 다시 재훈련을 해야 돼요. 표적을 주시한 채로 가늠쇠, 가늠자 말고 빨간 점을 표적과 맞추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원활히 쓸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실사격을 해본 결과 광학조준경은 표적 인식 및 주변 인식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빠른 조준, 다중 표적에 대한 사격, 그리고 이동 사격 등에 있어서 재래식 조준 장치보다는 더 이점이 있어요. 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노안의 사수에게는 특히 뛰어난 효과를 줍니다. 개인적으로 이 앞으로 모든 전투용 권총에 광학조준경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며 그 증거로 바로 오스틴 밀러 장군의 글락 사진을 올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델타 포스의 지휘관 출신이자 미군 특수부대의 총사령관, 그리고 역대 델타 원사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지휘관입니다. 이 백전노장의 허리춤에 그를 지키는 권총에 광학조준경이 올라가 있다라는 건 큰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재미난 그런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아직 안 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그리고 영상 좀 많이 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태성호입니다.